이제 간목이 계절별로 작용하는 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춘절의 목. 춘절의 목은 기준이 어디일까요? 기준이 묘월, 춘분을 기점으로 나뉜다. 무엇이? 가물이. 춘분 전이면은 갑이 사령하고 춘분 이후에는 을목이 사령한다. 사령한다는 개념이 영향이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봄이나 여름이나, 여름은 또 뭐겠어요? 5월 타지를 기점으로 나눈다. 이것도 정화, 정화. 추절은 6월을 기점으로 나눈다. 6월 추분, 이것도 경금과 신금. 동절은 뭐겠어요? 하지가 있으니까 자월, 동지를 기점으로 나뉜다. 임수, 개수. 그러니까 간목이 계절별로 작용하는 관점인데, 춘분 전에는 자기가 이제 주도적으로 성장하니까 상징적으로 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양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가지가 이제 뻗어 올라간다. 뭐 키가 큰다. 이런 의미로 보는 거죠. 생목의 경우에는 기준이 성립되는 때 뭔가 시작하겠다. 그런 에너지적인 측면. 간목이 춘분 전에 나오게 되면은 정신적 측면이 되게 강해져요. 정신적, 상징적 그런 의미로. 근데 춘분 이후에 을목이 작용할 때 간목이 나오면 실질적이고 뭔가 현실화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간목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목이 질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형이 커지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안의 내면이 점점 이제 커지는 거죠. 간목이 크는 거하고 을목의 작용력이 커질 때 외부의 조건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춘분 전에 간목이 크면 뭐가 필요할까요? 화가 필요합니다. 아직 양기가 밖으로 다 나오질 못했으니까 화로 빨리 양기를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화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간목이 갖고 있는 목적, 상향지기, 분발지기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억압을 하는 게 아니고 칭찬을 해서 끌어줘야 한다. 의지를 발현시켜주는 것을 의미.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금은 통제하는 거고 금은 목을 통제하는 것이고 화는 목을 칭찬해주는 거예요. 막 해보라고 하고 잘했어 한 번 더 해보자 하면서 좀 서양식 방식이죠. 서양 사람들이 자연어 교육을 할 때는 굉장히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준다고 해요. 혼낼 때도 칭찬을 먼저 해주고 이거는 잘했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그 이유는 하면서 이제 설명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식상의 교육 방침이거든요. 관의 교육 방침이나 인성의 교육 방침은 하지 못하게 절제하고 막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식상의 교육 방침이 맞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인성의 교육 방침이 많이 작용이 돼 있죠.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식상을 막는 거예요. 식상에 해보려고 하는 성질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거 하지 마. 안 돼. 혼나. 이놈. 막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란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애기들한테. 이제 그런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춘분 전이라는 건 월주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춘분 전이라는 거는 월주라기보다 월지죠. 월지. 간목이 이렇게 나오면은 묘월에 묘 중에서도 춘분 전이냐 후냐. 춘분이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3월 한 21일이나 한 20일쯤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시기 넘었냐 안 넘었냐에 따라서 춘분 전이냐 후냐가 달라지는 거죠. 하여튼 우리나라 교육 방침이 인성이니까 그런 인성적 기지 때문에 주입식 교육 아침 7시에 등교해서 저녁 10시까지 야자까지 하고 막 그런 것들 다 인성적으로 이제 이론 같은 걸 주입시키는 거죠. 무조건 외우고 공부해서 시험 학습해서 풀고 거의 다 그런 게 인성이죠. 답답한 거죠. 식상의 그런 기능들을 막는 것들, 의지 발현시켜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아서 식상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춘분 후로 가게 되면은 춘분 전에는 화가 필요하다고 했죠. 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춘분 후에는 금목이 크면 이제 화도 필요한데 수의 작용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월의 간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인도 목이고 갑도 목이니까 목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강하다고 보기 이전에 어리다, 시작한다 그런 것들 이제 아직 서투르다 이런 것들이 왜 사고가 나는데 굳어 있으니까 부드럽게 유연하게 풀어주는 작용이 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애들이 눈에 보이면은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가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기운이. 머리가 먼저 가는데 몸이 못 쫓아가니까 항상 넘어진다. 애들이 넘어진다. 그게 인월의 간목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부드럽게 풀어주려면 화가 필요하다. 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월. 부드럽게 풀려면 화가 필요하다. 부드러워진다. 유연해진다.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임수를 이렇게 월에서 보고 임인월에 났다. 이 임수가 어떤 작용을 하냐. 인월은 아직 춥잖아요. 인월이 아직 추운데 임수가 나와서 사주를 더 춥게 만드는 거예요. 성장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 간목의 생각은 머릿속에 있는데 환경은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의지 발현이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건 뭐겠어요? 병화가 필요하다. 이게 있으면은 어려움을 끌어낸다. 추웠던 고통이 나중에 약이 된다. 화가 없으면 임수가 이렇게 떴는데 화가 없으면은 비현실적으로 정신적인 공부를 한다. 이 편인이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임수 편인이 일간을 생하는데 자기 기준에서 생한다는 거예요. 간목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공부를 한다. 근데 별로 현실 감각이 없다. 화가 없으면 현실 감각 없다. 그래서 화가 중요한 게 현실 감각. 비현실적으로 정신적인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화가 없으면은. 화가 있으면은 현실의 접점을 찾아서 편인으로 사자 붙은 직업 같은 거, 뭐 의사나 변호사나 그런 것들 뭐 하는 겁니다. 편인으로. 아까 춘분을 얘기했는데 묘월이 춘분이 기준이잖아요. 춘분 전에 아까 제가 써놓은 사주가 있는데 이 사주가 묘월에 춘분 전에 겁재월이잖아요. 겁재가 있다고 금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양인격이니까 여기서 묘월의 간목이 양인이잖아요. 양인. 양인은 이제 양간의 겁재를 양인이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겁재보다 더 겁재스러운 걸 양인이라고 해요. 이게 뭐 을이고 월이 인이면은 이것도 겁재인데 이거는 월겁이라고 해서 그냥 겁재로 얘기하는데 양간의 겁재는 양인이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그 못된 놈인데 이거를 이제 보통 자평진전에서는 격공용신을 잡을 때 양인격에 칠사를 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공통보감이나 묘월의 간목 통변할 때 춘분 전인지 후인지를 왜 구분해야 되냐면 춘분 전인데 여기다가 금을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일단은 금의 저항력을 갖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습기가 있어야 금의 작용력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묘월의 춘분 전은 아직까지 메말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금에 대한 통제력에 문제가 있는 것. 무엇이? 춘분전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화가 있고 금을 써야 돼요. 언제? 춘분전. 춘분 후면 금을 바로 써도 돼요. 묘월의 간목을 춘분 지나면은 금을 써도 된다. 그러니까 조목이니까 딱딱 부러지는 거예요. 그럴 때 금을 쓰면은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분질러진다. 그게 이제 금의 작용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목이 그래서 많아진다고. 그 춘불용금이라는 말이 적천수에 춘불용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봄철의 어린 나무에게는 불용금이다. 금을 쓰지 않는다. 나무가 상하니까 의지 발현이 우선이다. 그래서 화를 먼저 쓴다. 그래서 이제 춘분 전하고 춘분 후를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인월의 간목이면은 추우니까 일단 병화를 먼저 띄우고 어리고 의지는 있지만 아직은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수가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것, 개수 같은 거나 간접적으로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월에 간접적으로 있다는 것은 일간을 이렇게 적셔주는 개념으로 있으면 이제 좋죠. 자, 이해 가셨죠? 대충. 월을 얘기하는 건 사회성을 얘기하는 거고 일간의 역부를 보는 건 개인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얘기할 때 일간의 억부를 얘기하는지 월지의 격공용신을 얘기하는지 이 기준은 사회성을 얘기하는지 개인성을 얘기하는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월이 요구하는 상황을 채운다. 그거는 이제 사회성으로 나가는 거고 일간이 신강하다, 신약하다 이것을 보는 것은 개인의 만족도, 뭐 의지 발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월의 간목이면 월은 추우니까 화가 필요한데 일간 입장에서는 목적이 화니까 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병화가 나와 있으면은 간목도 병화를 필요로 하고 인목도 병화를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거니까 이 인월의 간목은 식신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걸록격에는 뭐 관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인월의 간목 상황에서는
일단은 식신을 먼저 쓰는 것이 오히려 승재관, 재관을 이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식신육이면 승재관이다. 공통점을 만들어주는 그 기준이 이제 화가 되는 거겠죠. 인월의 간목이면은. 술을 쓰는 게 간목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먼저 뜨면은. 여기서 뭐 궁금한 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세요. 편인은 임수를 얘기한 거예요. 간목이 임수를 보면은 임수가 편인이 되죠. 이런 구조가 되면은 인성이 한기를 더 춥게 만들었잖아요. 아직 인월은 추운데. 그러니까 이게 인성이니까 엄마에 대한 부분이에요. 엄마에 대한 부분. 정신적인 게 굉장히 차갑다. 못하게 막는 거예요. 물질적 부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좀 잘 발현이 안 되겠죠. 교육적 태도가 조건적으로 환경이 안 맞으니까 좀 따뜻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연애 자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좋죠. 이렇게 되면은 병인월이면은 이제 갑년 아니면 기년이 들어오니까 갑기 구조 라인밖에 안 되니까 연애 자수가 있으면은 갑자가 되겠네요. 이런 구조면은 아주 좋은 구조로 칩니다. 춘절의 간목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병화를 쓰고 수는 조우적 개념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춘절의 간목은 병화를 쓰고 수는 조우적 개념으로 간접적으로 써야 한다. 수를 간접적으로 쓰려면은 촉촉한 땅인 진토 같은 것도 아주 좋다. 수의 기만 쓰는 거죠. 기운만. 실질적으로는 수의 세력이 아니라 기운만 쓴다. 병인월의 갑진일주 이렇게 돼 있으면 아주 좋다. 편안함의 극치. 한기를 병화가 말리고 추위를 해결하고 간목의 건조한 기운을 진토가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또 안정된 자리를 얻고 있는 거기도 하고 병화에 의해서 상향지기의 목적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월과 일이 통일된 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곧 사회인 셈. 간목이랑 인목이랑 똑같으니까 이 사회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기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사주가 너무 좋아서 큰 인물이 안 된다. 편안해서 자극이 없어. 자극이 있어야 큰 인물이 되죠. 묘월을 가면은 나무가 이제 수기를 이제 머금은 상태. 그럴 때가 됩니다. 보통 절기로 보면은 입춘, 인월에 입춘이 되면은 이제 우수가 내려서 경칩, 춘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우수가 봄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그 봄비가 인월에 이렇게 내려서 묘월에 촉촉히 젖어들어서 물이 점점 흡수돼서 이제 위로 올라오는 시기가 이제 춘분 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가 목으로 완전하게 이제 전환되는 거죠. 인월은 수를 끌어들이는 과정, 묘월은 수를 완전히 끌어들인 상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인월은 수를 끌어들이는 과정, 묘월은 수를 완전히 끌어들인 상태. 그래서 이제 인월에는 나뭇가지가 건조해서 이렇게 습기가 머금은 상태가 아니니까 나뭇가지를 꺾으면은 뚝뚝 부러진다고 얘기를 하죠. 습기가 머금어서 이제 올라오면은 나무가 꺾여지는 게 부러지는 게 아니라 휘어지는 그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뼈 같은 거 골다공증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다 이 뼈에 골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조해서 막 뼈가 뚝뚝 부러지는 거예요. 잘 골절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습에 대한 부분도 적절하게 필요한 거죠. 진월쯤으로 가면은 목생화 이제 하는 시기가 됩니다. 화가 나와도 좋고 수가 나와도 좋습니다. 목이 강해지면은 금을 써도 상관없고 진월은 목이 수를 다 머금은 상태에서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를 하니까 이 목생화가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환기가 강한데 겨울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추우면은 자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수가 없으면 건조에 대해서 이제 피해가 생기니까 지지에서 이제 수의 도움이 부드럽게 있으면 생장할 수 있다. 생과 장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춘절의 목은 토가 적어야 양생의 근이 되는데 이것은 토가 많으면 생의 힘을 잃게 되는 거. 왜냐면 습기가 목으로 빨아들여야 되는데 토국수가 심해지니까 목이 토를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철에는 토가 많아져도 안 되고 금이 많아지면 목이 생하려고 하는 거의 봄에는 목이 생목화하려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나무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제 막 자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생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목을 금이 치니까 그 치지 말라 하는 게 춘불용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금이 많으면 어쨌든 상처를 입게 되니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고 목이 왕할 경우에만 금이 약간의 쓰임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춘절의 금의 사용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금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식상으로 먼저 의지 발현을 한 다음에 금이 들어오면 부드럽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춘절의 목은 화가 천간에서 도와주고 이제 수가 지지해서 받쳐줘야 제대로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공통모감과 관련된 계절적 관점이에요. 나무에 대한 기질이 목이다, 그냥 나무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제 하절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기준점은 여기 있죠. 하지를 기점으로는 아닌다.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하는 계절이 이제 하지를 기준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쭉 쏘아 먹고, 보리가 익기 전에 막 먹는 거죠. 닭이나 개나 돼지 막 이런 것들 다 잡아먹고. 하지 전은 병화가 작용하고 하지 후는 정화가 작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화는 빛이고 정화는 열이죠. 무기토는 병정화와 같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운성에서 화토가 공존한다 해서 병화가 가는 길에 무토가 있고 정화가 가는 길에 기토가 있다. 보통 병화를 빛으로 보고 정화를 열로 보는데, 정화를 볼 때 빛과 열로 구분을 하는데, 이 차이를 어디서 구분하느냐, 5월의 하지를 기점으로 구분을 해요. 하지 전은 병화니까 정화도 빛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겠죠. 그리고 하지 후는 강력한 열성을 조장하니까 정화가 열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게 되는 겁니다. 하지를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더위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 사주가 계절과 전혀 관계가 없다 하면서 여름이 5, 6, 7월, 양력으로 5월, 6월, 7월인데 계절에 순환이 안 맞는다 하면서 날씨 온도를 평균치를 내서 4, 5, 6월에 더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안 덥냐. 뜨거워져야 화왕지절이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사주는 계절이 틀렸다 막 이러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화왕지절이라 해서 날씨가 뜨겁고 더운 게 아니라 그때부터 복서열로 더워지기 시작하는 때인 거죠. 어디서부터? 4, 5, 미, 월 중에 5월에 하지를 기점으로 빛에서 열성으로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더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름이 양력으로 5월, 6월, 7월 이렇게 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덥다, 정말 여름이다 생각하는 거는 7, 8월쯤이잖아요. 그 7, 8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실질적으로는 6월 하지를 기점으로 더위가 생겨서 그 더위가 식어지는 그 과정에서의 가장 뜨거운 열기가 7월, 8월에 덥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순환고리는 한치도 틀린 부분이 없어요. 사주가 뭐 계절과 관계없다는 뜻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모르고 하시는 말들이고, 정화의 빛과 열을 나누는 것도 열성을 조장하는 5월 하지를 기점으로 나눈다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좌오묘유의 그 왕지의 특성상 동지와 하지, 춘분과 추분, 이것을 나누는 이지, 이분, 가장 핵심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경금을 쓰는데 추분 이후다 그러면 신금으로 넘어가니까 경금을 쓰기 곤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하지를 기점으로 나뉘니까 그 전에는 병화가 작용하니까 기본적으로 목이 이제 다 성장해 있는 상태죠. 목이 이제 성장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수가 필요합니다. 꽃을 필 때 양분이 가장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양분이 가장 필요하니까 물을 많이 줘야 한다. 물 안 주면 말라 비틀어 죽죠.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수가 필요하다. 간목이 이제 보여지는 계절이 되는 거야. 간목이 보여진다. 뚜렷이 보여진다. 성장이 극대화되어 있다. 이걸 유지하려면 성장을 계속 해야 되니까 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는 척 하려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뭐 들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척이라는 거는 이제 남한테 막 가르치고 나한테 뭐 있다 이렇게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제대로 된 물건이 있어서 뭐 물건 자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똑똑하다는 거를 뽐내고 싶으면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기 지식이 통용된다는 거를. 그게 바로 인성적 수생목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허풍만 치고 뭐 나 뭐 있다 뭐 난 똑똑하다 말만 하고 보여주는 게 없으면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무가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할 때는 물을 많이 줘야 한다. 양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4, 5, 2월의 간목은 기본적으로 식상월이죠. 기본적으로 화왕지절이니까 식상월이죠. 식신상관의 월인데 그게 간목의 그 외부 외형적 모습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4, 5, 2월의 간목은 앞으로 나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찌르려고만 하고 뭐 아는 척 뽐내고 표현하고 막 잘난 척하고 막 그러려고만 하는 거고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참아지고 뭐 이렇게 조절을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실에. 목이
꽃만 피우려고 하고 양분을 받아들이려고 안 하면 속빈 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목은 기본적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놈인데 그 조건이 하절에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향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절의 간목은 기본적으로 뭘 봐야 되겠어요? 공부를 했냐 안 했냐. 이 사람을 보면은 무식한지 아니면은 똑똑한지 티가 확 나요. 하절의 간목은. 그리고 성향은 어떻겠어요? 적극적이겠죠. 움직이고 막 사람들한테 이쁜 짓 하고 막 애교 떨고 자기 잘난 척하고 막 끼 발산하고 그런 것들. 식상월이니까 굉장히 즉흥적이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을 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은 화로 가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 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나고 꽂혀 있는 상태죠. 자기 모습이 화로 발현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지 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4월 정도 되면은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4월 수가 필요하다. 자, 5월은 기본적 성향이 5월에 이제 간목이 나오면은 이것도 굉장히 충동적이다. 십성으로 얘기하면 상관이 되는데 목화 상관.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창조적이다, 빠르게 움직인다, 뭐 즉흥적이다, 프리스타일이다. 기본 틀을 깨면서 뭐 새로운 걸 혁신한다. 뭐 이런 긍정적인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간목이 갖고 있는 파괴력 같은 것이 화로 만들어지니까 팍팍 터지는 거예요.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펑펑 터지는 거예요. 이게 조절이 안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누구 말 듣질 않는 거예요. 사고뭉치 그냥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수가 반드시 어떤 조건에서 이것은 생목의 조건에서예요. 나무가 자라려면 수가 필요한 거고 사목의 조건에서는 수가 아니라 금이 필요합니다. 금 중에서도 경금이 필요하죠. 금에 의해서 조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목은 화의 열기 자체를 식히는 게 목적인 거고 사목은 자기 자신의 그 절제력을 갖는 것이 목적입니다. 통제받아야 되니까.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생목의 기준에서는 인성의 자격을 갖추는 거고 식상으로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간목이 5월 뭐 이렇게 임수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임신시가 되겠죠. 여기 보면 상관이잖아요. 5화가 상관인데 이 간목이 상관으로 이게 발현하기 위해서 임수를 배우는 거예요. 임수 편인으로. 그러니까 이런 성향 자체가 굉장히 재주가 좋다 볼 수 있겠죠. 목화로 가는 기운이 굉장히 빠르니까 이 편인을 흡수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제 공부 엄청 잘하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목의 생목인지 사목인지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이게 갑진일주다. 뭐 개수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수를 흡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간목한테 인성은 개수가 진짜 중요해요. 개수가 간목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고 임수가 딱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간목 기준이 아니라 임수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뭐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기준이 개수는 간목 기준이고 임수는 기준이 임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일단 외우세요. 어느 정도 이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간목이 4월에 났는데 4월에는 막 간목이 꽃이 피기 막 시작한 그런 시기니까 기운을 이제 드러낼 때 가장 필요한 게 수라고 했잖아요. 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갑자일주다. 그러면은 이 사화 입장에서는 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수를 싫어한다. 이 사라는 거는 막 생식이 시작될 때예요. 사라는 게 짝짓기가 이제 막 되는 때거든요. 사람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막 성관계 하는 그 과정이 그 사예요. 이제 막 시작할 때. 그게 사인데 이게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수로 인해서 그걸 받으면은 이게 소통이 불편해져요. 분위기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직접적으로 사오미 월에 첩신이 된 것은 별로 좋지가 않은 것으로 쳐요. 어떤 입장에서? 목인 입장이 아니라 사월의 입장에서 그런 성향입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는데 어디서 물벼락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게 뭐 이렇게 꾸미고 화장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 거죠. 수가 첩신했다고 하면 비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꾸미고 나오고 만든 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을 하려면은 자수가 있든 뭐 해도 인으로 이렇게 소통을 해야죠. 인으로 이렇게 간목의 근으로 해서 자수를 이제 빨아 먹어줘야죠. 물을 빨아들이죠. 인목은 수를 끌어들인다. 인목 자체는 수를 끌어들이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치열하면은 용을 타라. 화치승용. 물이 범람하면 범을 타라. 진토하고 인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토하고 인목. 화가 치열하면은 진토를 쓰고 수가 창궐하면은 인목을 써라 이 얘기예요. 인목이 하여튼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를 끌어들이는 역할이 강해지면은
사화가 싫어하는 작용을 그래도 완화시킨다. 근데 어쨌든 사화에 수가 첩신되어 있으면 월의 입장에선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화가 식신인데 이 간목의 정인이 내 표현, 내가 뭐 이렇게 하려는 정신적 소유욕, 뭐 이런 정신적인 욕구,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별로 회사에선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묵묵히 그냥 하라면 하는 걸 좋아하는데 자꾸 막 뭘 토를 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말을 좀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이게 갑자일주들이 말을 좀 기분 나쁘게 잘해요. 짜증나게. 사람 열받게 잘하고. 이게 갑자일주 특성이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고무돼 있기 때문에 남 지적하고 정신적으로 뭐 만족감 막 그런 것도 되게 높게 치고, 뭐 갑자일주가 발현이 잘 되면은 막 선생 중에서도 그냥 일반 선생이 아니라 큰 선생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 정신적으로 그 자수를 끌어내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은 갑자의 그 자수를 간목이 끌어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자수의 정인이 히스테릭적 성향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짜증나요. 막 자기도 짜증이 나니까 막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성향이 막 나오는 거죠. 막 화의 기준으로 봤을 때 특히나 사화는 생지잖아요. 인신사의 생지잖아요. 생지는 삼합적 기운이 사유축의 사화, 뭐 사오미의 사화 기운이 이제 막 시작될 때인데 그때 이제 수국화로 초를 쳐버리면 이게 화의 그 생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식을 해서 수정이 돼서 분열을 해서 새로 생명이 탄생되는 거잖아요. 그게 시작부터 잘못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목이 일단 근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임목 같은 것들을. 여기서 이제 묘가 있으면 또 망치는 거예요. 묘는 수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묘 자체는 이제 화로 설해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묘는 이제 해묘미 삼합으로 수생목을 받지만 그 묘 자체는 습을 머금고 있는 습목이라 수생목을 별로 반기질 않아요. 특히나 이 화왕지절이 아닌 이상. 그래서 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화절에는 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생지 특히 4월에는 첩신되지 않는 게 좋다. 4, 5월에는 기본적으로 수를 먼저 쓰고 수가 아니어도 습토, 뭐 진토 같은 것도 진토 이런 것도 좋습니다. 5월에 갑진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수기를 갖고 있으니까 간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5화로 나가는 기운을 진토가 통제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습토도 그 쓰임을 충분히 갖고 있고 진토 편제니까 굉장히 실리적이고 재니까 계산적이고 그런 성향이 있어요. 수를 쓰면은 수는 인성이니까 실리적인 것보다는 좀 정신적인 성향이 되는 거예요. 인성이니까 정신적. 토는 이제 현실적. 수를 쓰면은 이제 선생 같은 역할. 아까 제가 갑자일주 좀 싸가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남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가르치려고 하는 성향이 그게 나오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을 잘 가르친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잘 만들어준다. 돌파하는 방법이나 뭐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준다. 그게 이제 선생 같은 면이 이제 갑자일주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습토를 쓰면은 이제 돈 버는 사업적 코드 이런 것들은 이제 현실적인 거니까. 갑진일주는요, 기본적으로 계산적인 게 굉장히 능하고, 또 이게 갑진 자체가 생목적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좀. 갑진일주 좀 재수없어요. 안 재수없는 일가는 없는데, 어쨌든 다 재수없는 면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갑진일주는 좀 이기적이어서 재수없어요. 그리고 일단 자기가 먼저 편하고 보자. 그게 좀 나오기 때문에 남을 별로 생각을 잘 안 해요. 이타적인 게 좀 부족하다. 편한 자리에 앉았잖아요. 습기를 먹으면 땅에 이제 갑진 이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 갑진하고 좀 대조적인 건 이제 갑술. 그거는 이제 좀 이타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하죠. 근데 자기가 불안하니까 안타깝죠. 갑술은 갑진보다는. 어쨌든 이제 5월에 갑목이면은 갑목 입장에서 사지가 되니까 갑목의 성장이 넘치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그때 이제 금을 쓰는 방법도 있다. 어떤 구조의 사목적 구조의 부분이 됩니다. 이제 5월이 넘어가면은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얘기해 드릴 게 있는데 5라는 것은 이제 갑이 사지에 들어가는 구조이고 또 갑이 사지에 들어가니까 또 예전에 10인성 배웠었죠 우리. 기억하시는 분 있으려나 모르겠네. 갑이 사지에 들어가면 을은 어떻게 될까요? 을은 생제됩니다. 음생양사, 양생음사 되잖아요. 양이 사하면 음이 생하고 음이 사하면 양이 사한다. 음생양사 그거 기억하세요 꼭. 갑목이 이제 5월에 갑목이 나면은 갑목이 사하는 것. 5월에 을목이 나면 을목이 생한다. 그러니까 을목이 생한다는 건 뭐예요? 을목이 생한다는 거는 을목이 막 뭐 꽃 계속 피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갑목적 성장이 있고 을목적 성장이 있는 거예요. 갑목적 성장은 내면이 아닌 외면이에요. 갑목은 일단 스케일이잖아요.
간목의 모습을 보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막 있어 보이고 막 멋지는 척하고 막 옷 예쁘게 입고, 을목은 뭐예요? 실속이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 있느냐, 똑똑하냐, 지적이냐, 아니면 뭐 건강하냐, 막 이런 것들 보는 거. 실속, 건강 챙기고 그런 것들. 간목들은 건강 잘 안 챙겨요. 을목이나 막 음일간들이 건강을 챙기려고 그러고 자기 몸 챙기고 막 내면을 들여다보고, 누가 얘기를 하면 간목은 별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당장 자기한테 뭐 도움되는 거 그런 걸 보지. 을목은 기본적으로 얘기를 들어줘요. 기본적으로 뭐 안 들어주는 을목도 있어요. 들어주는 간목도 있고. 네,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의 성장은 외면적 성장, 을목의 성장은 내실, 질적 성장. 그래서 을목이 생한다. 5월에 을목이 생한다. 이거는 을목의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꽃을 피고 막 오버 액션 이런 걸 하지 않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열매. 안에 있는 그 막 속빈 강정이 아니라 속에 있는 그 내용물, 물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향에 따라서 이제 을목적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좀 질적으로 관심이 가 있겠죠? 생목이면 이제 수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우리가 올해 갑오년이잖아요. 갑오일주들 계십니까? 갑오일주가 계실 수도 있고, 갑오년 흐름이 궁금할 수도 있는데, 제가 카페에 올려놨듯이 올해 갑오년에 뭐가 필요하다? 무조건 수가 필요하다. 간목을 생목으로 쓰기 위해서 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목으로 벽갑인정해서 쓰는 사주는 수가 아니라 금이 강하기만 해도 좋다, 대박난다. 갑오 자체가 사목과 열성이 오화가 있기 때문에 금만 강하면 아주 좋은 구조다. 근데 수가 있으면 또 안 되고. 대충 이해가 가셨죠? 기초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조금 수월할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또 막 갑진일주 막 이런 얘기하면, 아 맞아, 갑진일주 싸가지 없었지, 막 같이 막 씹고 막. 네. 갑진일주 회원분 중에 막 왜 갑진일주 씹냐고 막 댓글 다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어쨌든 뭐 육식갑자 나중에 하게 되면은 갑자부터 개까지 다 씹을 거예요. 뭐 씹을 건 씹어주고 칭찬해줄 건 또 칭찬해주고,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걸 조심하고 다루는 방법 막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죠. 그때 가서 또 재밌게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 이 요화를 또 어떻게 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목이면은 경금으로 이제 벽갑 인정해서 쓰는 것이고, 생목이면은 어떻게 해서든 수생목해서 간목의 양분을 수로 이제 머금는 거. 정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신적인 거, 인성이니까 반드시 자격이 필요하다. 인성이라는 거는 자격인 거예요. 미월의 간목. 천간에 뭐든 간에 계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미월의 간목.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목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제 12운성상으로 묘지의 묘지. 해, 묘, 미가 이제 목국이잖아요. 그 묘국의 마지막 묘구지니까 이게 12운성상으로는 묘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목이 무덤에 이제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끝났다. 완성됐다. 이게 미자가 안일 미자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지만 어쨌든 이제 완성돼서 쓰기 시작하는 이제 새것과도 같은 것이 이제 그 미토예요. 반대로 이제 다 쓴 건 미의 반대 뭐예요? 미의 반대가 이제 축토죠. 축토. 축미충하잖아요. 이제 미토가 새 것이면은 축토는 이제 다 쓴 것, 폐기물, 이제 버려진 거, 버릴 것, 다시 버리고 재활용하고 막 그런 것들. 미토 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새로운 것들 뭐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축토는 이제 폐기물 같은 거, 옛날에 쓰던 거 뭐 골동품이나 뭐 과거적인 것들 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이제 미라는 성향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니까, 이제 미토는 이제 새로운 것, 이제 미완성이지만 새로 쓸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미월에 간목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것. 목이 자라는 것이 끝났다. 맛이 들지 않은 상태예요. 성숙이 되지 않은 것들. 미월에 이제 금화교역이 일어나는 건데, 금화교역이라는 거는 화가 안으로 들어가고 금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금이 밖으로 나간다는 건 뭐냐면, 금의 작용력이, 금은 열매잖아요. 금은 열매, 결실, 뭐 실속, 결과 막 이런 거잖아요. 명분, 실리, 뭐 의리 이런 것들. 그런 금이 나오니까 이제 막 보여지고 생식해서 분열하고 그런 것들의 개념을 넘어선 거예요. 이제부터는 열매의 결실이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금화교역의 시점에서 이제 미월의 역할이에요. 그 금에서 끝나는 것들. 그러니까 금이 실질적으로 이제 밖으로 부각되고 드러나고 이제 나타나야지 이 미월에 형성해놨던 열매 같은 것들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숙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완성의 형태니까 화를 안으로 꾸역꾸역 집어넣고 금을 빼내는 거예요. 금의 기운을. 보통 우리가 양권, 음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임묘진, 사오미, 여기가 양권이고, 신유술, 해자축. 여기서
양권의 끝이 미예요. 양권의 끝이 미다, 미. 양권의 끝이. 음권의 끝은 이제 축이다. 축에서 인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음에서 양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미에서 이제 신으로 들어가는 것은 양에서 이제 음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에서 신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오화가 미 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오화가 미 전 단계인데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갔다. 4, 5 미에서 이제 미가 더 이상 안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오화가 들어가고 신이 나왔다. 그게 금화교역인 거예요. 신유술. 여기서는 뭐예요? 축토에 이르러서 수가 들어가고, 수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수가 들어가고, 목이 나왔다. 이것은 이제 수하고 목이 뭐 수목 교역 이런 건 없지만, 이거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화가 들어가고 금이 나온 것처럼 수가 들어가고 이제 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음에서 양으로 목이 처음으로 막 태어났다. 그런 아주 혁명적 의미가 인이에요. 인. 그리고 금화교역에 처음 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 신이고, 그래서 인신충, 뭐 충미충, 묘유충, 진술, 사해, 뭐 자오충 다 그런 개념이에요. 알고 보면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충미충이 자오충이 뭐냐, 이미 그 전에 인이 뭐고 신이 뭔지, 묘가 뭐고 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구구장창 무슨 뭐 충이 어떻고 뭐 갑기합이 뭐 그런 얘기하니까 백날 사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둘씩 여러분들이 감을 알고 이해를 하시라 이 얘기야. 감을 알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어쨌든 이제 미에서 신으로 가는 것이 이제 금화교역이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금화교역의 시점에서 이제 미가 이루어진다. 미완성 뭐 그런 것들. 여기는 이제 또 중요한 게 미에서 이제 미 중에는 이제 정을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 중기 정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화가 나오면 열성을 갖게 되니까 이제 뭘 녹여서 써야 합니다. 뭘 녹여요? 금을 녹여서 써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갑이 생목보다는 이제 사목이 좋겠죠. 거의 5월 지나가면은 사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생목은 5월 전까지만, 5월 하지 전까지만 생목으로 작용을 하고, 하지 이후는 되도록이면 사목으로 벽갑 인정을 해서 쓰는 게 제일 사주 구조의 자연스러운 구조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부자 사주들 보면은 뭐 복잡하고 막 진짜 어지러운데 부자 사주가 있어요. 근데 제대로 사냐 이 얘기예요. 부자 사주고 뭐 공부 잘해서 막 고위직올로 해도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꼴대로 못 사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벽갑 인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이제 미중의 정화는 더위 같은 거지 막 열성을 강력하게 갖고 막 금을 녹이는 거는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열성을 가지려면은 진짜 제대로 하지 딱 이후에 그 5월의 정화를 딱 봐야지 강력한 열성으로 금을 녹일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죠. 이런 경우에는 벽갑 인정하기는 합니다. 근데 또 급들이 다른 거죠. 강력한 수기가 와야 된다. 왜? 강한 화를 통제하기 위해. 생목이면 역시 수를 쓰고, 사목이면 이거는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공식. 생목이면 무조건 수를 쓰고 사목이면 금을 쓴다. 근데 겨울철에는 수왕지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생목이면은 수가 아니고 화를 쓰고, 겨울철에 사목이 금을 써가지고 뭐 벽갑 인정을 하기는 힘들어요. 이미 화가 약한 계절이라서 그럴 때는 그냥 사목이더라도 애매하게 그냥 쓰는 겁니다. 겨울철에는 생목으로 써야죠. 여름에 사목으로 쓰고 겨울에 생목으로 쓰고 그게 좋죠. 특히나 하지 이후에, 동지 이후에는 또 생목으로 쓰고. 어쨌든 뭐 정화가 나오면은 뭐 토간에서 쓰는 것들, 금을 녹여서 쓰는 것들, 그거를 보시면 돼요. 추절의 나무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토, 불능, 생금이라고 토가 이제 좋아하면은 중첩되고 건조하거나 하여튼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좀 미세하게 다르긴 한데, 토생금 가을철에는 토가 두꺼워지면 안 되는 이유가 금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토가 많아지면. 토생금이 지나치면 금이 능력 발휘를 못 하는 거예요. 금의 능력은 수에서 나오는데 그 수를 토가 막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절에는 금기가 강해지면 안 된다. 이때 수와 화의 도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생목이면 화가, 이때는 또 가을철이니까 수도 필요하고, 사목이면 화만 필요하죠. 왜? 금왕지절이니까 금이 구이돼 있잖아요. 화만 필요하다. 이게 왜 수가 왕해지는 걸 조절해야 하냐면 금생수로 가니까 그래요. 금생수로 가니까 수가 점점 커지는 형태로 가게 되면은
목을 생하는 것도 아니고 화를 통제하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목 기준에서 수를 감당해서 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수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목일간에 신월에 이제 목이 이렇게 수가 강해지면은 신자, 임신에 막 이렇게 수가 강해지면은 간목이 이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겠어요? 병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하면 이제 병인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병화가 없으면은 이 간목은 인성의 흐름에 의해서 자기가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금생수가 강해지니까 그 이면에 간목이 살아남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간목에 또 착근할 수 있는 땅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토도 적절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신자가 있으면은 뭐 진토 같은 것도 괜찮다. 진토면은 뭐 무진시가 되겠죠. 무진시가 되면은 이제 뭐 제극인에서 쓰는 구조로 현실감 있게 쓸 수 있습니다. 간목을 일단 구분할 때 무조건 생목과 사목을 보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죠. 동절의 목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토가 강해서 목의 뿌리를 보호해야 하고 수가 강해지면 부목된다. 부가 이게 뜰 부자예요. 물이 뜬다. 수다 목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이 강해지면 직접적으로 막 피해가 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동절의 금이니까 자체적으로 관인상생 되는 구조이긴 한데 금생수는 화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추절의 신유술을 통틀어서 이건 뭐 추분을 기점으로 경금을 쓰는 숙살의 작용이 사목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으니까 대부분 사목으로 작용을 하되 추분 전이라도 생목으로 작용하면 언제든지 수화의 도움을 쓸 수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왕지절이다 보니까 우리가 모강지절에는 이제 생목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금왕지절에는 거의 사목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절의 목은 얼어붙기 쉬우니까 토가 강해서 목의 뿌리를 보호해야 하고 수가 강해지면은 부목된다. 금이 강하면 반드시 화의 도움이 필요하다. 음기가 강해지니까 금생수가 지나치게 강하면 나무가 얼어붙으니까 한기를 제거해줄 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간목은 기본적으로 기가 상향지기 위로 이제 뻗어 나가려고 하는 그 기운이 강해서 병화를 굉장히 필요합니다. 병화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목이 점점 이제 커서 병화를 바라보려고 이제 크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과 병화가 서로 이제 좋아하는 구조를 갖는다. 자체적으로 이제 목화통명의 구조의 기본적 요소를 갖는다. 경금은 간목의 기운을 자제시키는 것으로 간목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간목이 필요하는 것이 되죠. 해수와 진토 같은 것들은 이제 생목적 구조를 쓰이고 이제 간목이 기토와 합되고 명예습하면 자신의 본분을 지키기 어렵다. 기토한테 이제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간목이 갑기합되면은 간목이 기토를 이제 정제로 쓰는 게 아니라 기토가 간목을 정관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의무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기합되거나 이제 천간의 합이 뭐 일경합이나 뭐 병신합, 무기합, 정임합 이런 거 다 되어 있는 사주들은 그게 음간이면은 좋은 거고 사실 양간이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별로. 자기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용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특히 갑기합돼가지고 명이 습하면은 그 간목의 상향지기가 발현이 안 되는 거죠. 습하면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 된다. 수가 왕하면 인목이 필요하고 화가 왕하면 진토가 필요하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이 화치승용 스탄기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가 치열하면 승, 이거 오를 승자예요. 용을 타라. 이거는 이제 수가 탕, 이제 창궐하면은 범을 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그 계절적 관점까지 다 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폭풍 채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사목한테 조는 토는 어떤 거죠? 하시는데 사목한테는 토가 그다지 좋은 작용을 갖진 않습니다. 사목 자체는 금과 화의 화금의 그 균형이 필요하고 토는 오히려 화를 설계하는 작용이 커가지고 별로 좋지가 않아요. 사목으로 작용하려면 토가 무토 같은 게 그나마 낫죠. 사목으로 작용하려면 정화의 열성을 보온하는 게 무토예요. 기토는 오히려 정화의 열성을 흐트러뜨리는, 빛이든 열이든 정화한테 기토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무토가 정화의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정화가 열이면 무토가 보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화가 열성일 때는 무토가 좋겠죠. 간목한테 무술 세운이 좋네요. 재물적으로 말이죠. 이것은 목이 강할 때 무술 세운이 좋은 거죠. 근데 자칫 뭐 갑인일주 뭐 이럴 때 무술 이런 거 오면은 건강 문제가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죠. 지나치게 건조하니까
수위 엄청 필요하죠. 그럴 땐 수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인성에. 간목은 재물적으로 무술보다는 무진이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무진이나 무술이나 이렇게 토가 통으로 오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는 간목이 천간과의 관계, 간목이 갑을 봤을 때, 뭐 개를 봤을 때, 뭐 이런 구조로 차근차근 나가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공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이해 안 가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답변 게시판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